숨이 자주 차시나요? 원인이 근육일 수도 있습니다. 노쇠근감소증의 경고. 평소에는 괜찮은데 계단만 오르면 갑자기 숨이 차십니까? 예전에는 한 번에 올라가던 계단을 요즘은 중간에 멈춰서 숨을 고르게 되시나요? 조금만 빨리 걸어도 가슴이 답답하고 장바구니를 들고 걷는 일이 유난히 힘들어졌습니까? 이럴 때 대부분 폐나 심장부터 걱정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숨찬 게 당연하지. 하지만 최근 국내 연구에서는 이전에 비해 숨이 빨리 차는 현상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 노쇠와 근감소증의 조기 신호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노쇠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호흡곤란 위험이 최소 3배 이상, 분석 방법에 따라 최대 약 9배까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근감소증이 심할수록 호흡곤란 위험도 약 2배 증가했습니다. 숨이 차는 이유가 폐가 아니라 근육에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왜 근육이 줄면 숨까지 차게 되는지, 어떤 증상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집에서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숨을 쉬는데도 근육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숨을 너무 자연스럽게 쉬기 때문에 호흡도 근육이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자주 잊습니다. 하지만 가슴 안에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기 위해 계속 움직이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횡격막입니다.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면 가슴 안의 공간이 넓어지면서 공기가 들어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면 공기가 밖으로 나갑니다. 갈비뼈 사이의 근육과 복부 근육도 호흡을 돕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큰 힘을 사용하지 않아도 숨을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오르거나 빠르게 걸을 때는 다릅니다. 몸이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면서 호흡근도 훨씬 강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팔과 다리 근육처럼 횡격막과 호흡근도 노화와 활동 부족, 영양 결핍으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최근에는 호흡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호흡 근감소증은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의 양과 힘이 감소해 운동할 때 숨이 더 쉽게 차고 오래 움직이기 어려워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산대학교병원 연구진이 정리한 논문에서도 호흡근 약화는 운동할 때 호흡곤란과 운동능력 저하, 신체 활동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노화뿐 아니라 활동 부족과 영양 결핍, 폐 질환, 수술, 중증 질환 등 여러 원인과 관련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숨이 차서 안 움직였는데 더 숨이 차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한번 시작된 악순환입니다. 계단에서 숨이 찹니다. 그러면 계단을 피하고 엘리베이터만 이용합니다. 걷는 시간을 줄이고 가까운 거리도 차를 타게 됩니다. 밖에 나가는 일이 줄어들고 집에서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움직이지 않으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보다 더 적은 움직임에도 숨이 찹니다. 숨이 차서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아서 근육이 줄고 근육이 줄어서 다시 더 숨이 차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계단 2층이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평지를 걸을 때도 자주 쉬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장보기와 청소가 부담스러워지고 결국 외출 자체를 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금씩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도 원래 체력이 약해졌나 보다라고 넘기기 쉽습니다. 체중이 그대로여도 근육은 줄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을 놓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체중이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무게가 그대로인데 근육이 줄었다고? 가능합니다. 근육이 빠진 자리를 지방이 채우면 체중계 숫자는 거의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전과 같은 60kg이어도 몸속 구성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근육이 많고 지방이 적었다면 지금은 근육이 줄고 지방이 늘어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무게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졌는지, 의자에서 일어설 때 손을 짚는지, 장바구니를 들기 힘들어졌는지, 팔과 종아리가 전보다 가늘어졌는지입니다. 이런 증상이 함께 있다면 주의하십시오.
숨이 찬 것만으로 근감소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호흡곤란은 심장질환과 폐질환, 빈혈 등 여러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함께 나타난다면 근감소증과 노쇠 가능성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예전보다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횡단보도의 신호가 자꾸 짧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걸을 때 뒤처집니다. 둘째,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꼭 잡아야 하고 중간에 멈춰서 숨을 고르게 됩니다. 셋째, 낮은 의자나 소파에서 일어날 때 팔걸이나 무릎을 짚어야 합니다. 넷째, 생수병이나 장바구니처럼 평소 쉽게 들던 물건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다섯째,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줄거나 팔과 다리가 가늘어졌습니다. 여섯째, 외출과 집안일이 귀찮아지고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시간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숨참과 다리 힘 저하가 함께 나타난다면 폐와 심장만이 아니라 근육 상태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집에서 해보는 간단한 확인법. 튼튼한 의자를 벽에 붙여 놓으십시오. 의자에 앉은 뒤 가능하다면 양팔을 가슴 앞에 모으고 손을 사용하지 않은 채 일어나 봅니다. 한 번 일어나는 것도 매우 어렵거나 5번 반복하는 동안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고 숨이 심하게 찬다면 하지 근력과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아리도 살펴보십시오. 예전보다 눈에 띄게 가늘어졌거나 바지통이 헐거워졌다면 근육 감소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법은 어디까지나 간단한 선별 확인입니다. 집에서 한 검사만으로 근감소증이나 호흡 근감소증을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숨이 차거나 증상이 계속 악화된다면 의료기관에서 폐와 심장, 빈혈 등 다른 원인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근력과 근육량도 평가해야 합니다. 갑자기 심한 호흡곤란이 생기거나 가슴 통증, 식은땀, 실신할 것 같은 느낌이 동반된다면 근감소증으로 생각하고 기다리지 말고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가장 흔한 생활 습관. 근감소증은 나이 하나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변화에 3가지 습관이 더해질 때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움직이지 않는 생활입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줄어듭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오랜 시간 앉아 지내면 빠르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이 부족한 식사입니다. 밥과 국, 김치만 드시면서 한 끼 잘 먹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근육을 만드는 재료인 고기, 생선, 달걀, 두부, 콩, 우유 같은 식품이 빠져 있다면 배는 불러도 근육에는 부족한 식사입니다. 세 번째는 질병이나 입원 후 회복을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감염이나 수술, 긴 입원으로 며칠만 누워 지내도 노년층은 근력과 활동 능력이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퇴원했다고 몸이 바로 이전 상태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잘 먹지 못하고 계속 누워있으면 근육 감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운동이 근육을 만들라는 신호라면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회복하는 재료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입맛이 줄고 고기나 생선을 매 끼니 챙기기 어려워 단백질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년기에는 하루에 체중 1kg당 약 1g에서 1.2g 정도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약 60g에서 72g 정도입니다. 가능하면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누어 달걀, 두부, 생선, 고기, 우유나 두유 등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만으로 충분히 먹기 어렵다면 단백질 음료나 단백질 쉐이크로 부족한 양을 보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제품을 고를 때는 단백질 함량뿐 아니라 당류와 열량, 유당 함유 여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단백질을 챙기면서 걷기나 의자에서 일어나기 같은 근력 운동을 함께하면 근육 유지에 더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신장질환이나 간질환이 있다면 섭취량을 늘리기 전에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걷기만 해도 될까요? 걷기는 반드시 필요한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근감소증을 예방하려면
걷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걷기는 심폐지구력을 높여주지만 약해진 근육에 충분한 자극을 주려면 저항을 이용한 근력 운동도 필요합니다. 가장 간단한 운동은 의자에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의자가 밀리지 않게 벽에 붙이고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린 뒤 천천히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팔걸이를 짚어도 괜찮습니다. 5번부터 시작해 몸 상태에 따라 조금씩 횟수를 늘립니다. 탄력 밴드나 가벼운 아령을 이용하는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호흡근 역시 활동과 전신 운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일부 환자에게는 의료진이나 재활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호흡근 강화 훈련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영상만 보고 무리한 숨참기나 강한 호흡 훈련을 따라 하기보다는 기저질환이 있다면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숨이 차다고 무조건 쉬기만 하면 안 되는 이유. 숨이 차면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숨이 찰까봐 몸을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생활이 계속되면 근육은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무리하지 않되 몸이 견딜 수 있는 수준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평지를 5분만 걸어도 괜찮습니다. 걷다가 숨이 차면 잠시 쉬고 회복되면 다시 걷습니다. 여기에 의자 운동을 몇 번 더 합니다. 조금 익숙해지면 걷는 시간이나 반복 횟수를 서서히 늘립니다. 어제보다 오늘 한 번 더 움직이는 것이 한 번에 무리해서 운동하고 며칠 쉬는 것보다 낫습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첫째, 숨이 차는 것을 무조건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특히 이전보다 숨이 빨리 차면서 걷는 속도와 다리 힘까지 함께 떨어졌다면 노쇠와 근감소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체중이 그대로여도 근육은 줄 수 있습니다. 몸무게보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힘, 걷는 속도와 활동량의 변화를 살펴보십시오. 셋째,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매 끼니 달걀, 두부, 생선, 고기처럼 단백질이 들어간 음식을 챙기고 식사만으로 부족하다면 단백질 음료나 쉐이크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걷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함께하면 근육 유지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숨을 쉬는 일은 평생 아무 노력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숨을 만들어내는 것도 근육입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걷기가 힘들어지듯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이 약해지면 움직일 때 숨이 더 쉽게 찰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노년층의 호흡 곤란을 폐나 심장 문제만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비해 숨이 빨리 차고 계단이 힘들고 의자에서 일어나기 어려워졌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한 끼에 단백질 반찬 하나를 더하고 평지를 5분이라도 걷고 의자에서 5번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움직임이 근육을 지키고 그 근육이 앞으로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여기는 오늘 담담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